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하여서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다음에 삼국 통일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신라가 당과 벌인 그 치열한 전쟁 끝에 통일이 완성되게 되는 그 상황 또한 함께 살펴봅니다. 김춘추와 당태종이 연맹을 맺은 다음 그 다음에 당태종이 죽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영 믿업지 못해서 절대 고구려와 전쟁을 하지 말거라 하는 그 유언까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큰 전쟁 없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라에서는 김춘추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김춘추는 설득에 나서게 되고 또 당 고종의 부인이며 후에 그 유명한 측천무후가 될 황후의 아주 강한 그런 권유로 당나라는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당나라는 원래 백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백제를 꼭 먼저 멸망시켜야지 고구려 침략도 쉽다 이런 이제 신라의 설득 그런 논리로 인해서 두 나라는 백제 공격을 먼저 계획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때 백제 지배층은 분열되고 혼란한 정치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제대로 방어 준비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백제의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을 황산벌에서 계백 5천 결세대가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이 5천 결세대가 이제 격파당하고 당의 군대도 사비성에 도착하면서 백제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에 웅진으로 피해 있었던 의자왕이 결국 나와서 항복하게 되고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660년 백제는 멸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신라왕은 바로 김춘추로 그는 진덕여왕 이후에 성골이 대가 끊기자 진골 최초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태종무열왕인 거죠. 백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딸 때문에 아주 그 원한이 깊었는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그가 661년에 이제 죽었으니까 그의 말대로 살아생전에 백제 멸망을 보게 됩니다. 백제의 승리를 거두자 백제로 온 무열왕은 당의 장수 소정방과 함께 위에 앉아서 아래에 앉은 의자왕에게 술을 따르게 하면서 네가 감히 내 딸을 죽였단 말이냐 뭐 그런 등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계속하였고 무열왕의 아들이며 후에 문무왕이 되는 김범민은 태자, 그러니까 백제태자 부여용을 끌어안치고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의 아버지가 나의 누이를 부당하게 죽여 묻었으니 그로 인해 나로 하여금 20년간 슬프고 괴롭게 하였다. 그랬는데 오늘 네 목숨은 내 손아귀에 있구나 라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계속 약해지고 영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세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고구려 역시 혼란을 거듭합니다. 결국 668년 평양성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함락되면서 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자세한 멸망 과정과 이후 벌어진 부흥운동에 관한 그런 영상은 아래 설명란에 함께 주소를 연결해 놓을 테니까요. 꼭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웅진 도독부, 안동 도호부를 설치한 다음에 신라의 수도 금성에까지 계림 도독부를 설치했던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과 힘을 모아서 함께 당에 맞서게 되는 거죠.
신라는 먼저 사비성을 공격해서 당군을 몰아내고 백제의 옛 땅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후 당은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고 당의 군대를 몰아냅니다. 이렇게 하여서 신라는 대동강과 원산만 인남 땅을 확보하게 되면서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신라는 치열한 동아시아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기는 하였지만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세인 당의 세력을 이용하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아쉬움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당의 한반도 지배 여역을 물리친 것은 자주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서요. 이후 통일신라는 민족융합 정책을 실시하고 고구려와 백제 문화를 폭넓게 수용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그런 평가는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앙정복이 집필한 동사 강목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서로 물고 뜯고 함이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인심이 난리를 싫어하니 하늘이 무열왕을 내어서 널리 백성을 구제하였다. 김유신은 충성된 마음과 뛰어난 지략으로 통일의 공을 이루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단재 신채호의 독사 신론에 수록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서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단군 조선의 옛 영토의 반은 지금까지 900여 년 동안 잃어버렸으니 어찌 김춘추를 통일한 자라 하겠는가?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주장을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쪽인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준익 감독님의 2003년 영화 황산벌, 2011년 영화 평양성입니다. 나당 연합군과 백제, 고구려와의 전투를 잘 그려낸 영화인데요. 특히 황산벌 앞부분에 고구려 연개소문, 백제 의자왕, 신라 태종무열왕, 당 고종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해서 가상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명장면이기도 하고 영화 또한 역사적 사실과 함께 풍부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가 아주 재미나고 그러니까 꼭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여담이기는 하지만 두 영화 사이에는 8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의 멸망 사이에 8년이 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감독님께서 그렇게 제작을 하신 것인가, 그러면 정말 디테일이 엄청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마침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서 매서성과 기벌포에서 대승을 거두고 통일을 완성한 것도 676년이니까 이것 또한 8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9년에는 매서성이나 기벌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자의 개성이 넘치면서도 찬란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많이 남긴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말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